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밖에서 보이는 흉터가 없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소수는 눈밑 지방을 상담하러 오셨다가 앞볼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채널의 한바름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 눈 밑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눈 밑은 눈과 코 사이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눈에 엄청 많이 띄는 부위거든요. 사람의 인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눈 밑에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여러 가지 주름들이 잘 생기기도 하고, 또 한 번 그 생기는 주름 자체가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깊기 때문에 눈에 정말 많이 띄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눈밑 수술은 사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성형수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눈밑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노화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제 눈밑 자체는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에 속하거든요. 얇은 부위는 피부가 늘어지기도 쉬워요. 잔주름이 일단 잘 생기고요. 사실 얇으니까 피부 속의 근육이라든지 혈관 자체도 비쳐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서클처럼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현상도 눈에 잘 띄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두꺼우면 사실 내부에 변화가 생겨도 이 두꺼운 피부에 가려지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게 되거든요. 근데 볼이나 턱 쪽에 모기 물리는 것보다 눈 근처에 모기 물리면 훨씬 더 눈에 잘 띄죠. 우리가 피부가 얇을수록 피부 자체의 변화라든지 혹은 내부의 변화 자체도 훨씬 더 잘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의 움직임인데, 우리 눈 주변은 안윤근이라고 불리는 눈을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 표정을 지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근육과 피부는 굉장히 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 그 자리는 주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눈 안쪽의 내부 구조의 변화인데, 눈 밑은 눈을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이 뼈가 있거든요. 눈뼈라고 하는데 이 눈뼈의 딱 바닥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생기는 이런 압력도 있고, 우리는 서서 생활하니까 원래 존재하는 중력 자체가 대부분 눈뼈의 바닥을 향해 힘이 발생하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내부 구조 자체가 힘과 압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눈 안쪽에 있는 경막 같은 구조들이 빠르게 노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노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눈 안쪽에 경막으로 인해 감춰져 있던 지방들이 튀어나오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눈 밑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의 변화인데요. 눈 밑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볼살이 있죠. 우리 20대만 해도 팔자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팔자주름 어디서 왔나요? 위에 있던 앞볼이 처지면서 코 옆에 걸려버린 게 팔자주름이죠. 그러면 이제 팔자주름에 앞볼이 걸려있는 만큼 위에 있었던 앞볼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 근처에 눈물꼬랑이라고 불리는 패인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눈물꼬랑은 앞볼이 처지면서 패이고, 또 눈물꼬랑 위에는 눈 밑에 있는 지방 자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습이 돼서 이게 눈에 띄는 것도 문제고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한 인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눈밑 수술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요소가 더 나이든 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수술법의 이름만 얘기하는 수준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피부 처짐이 심하지는 않지만 다크서클이 일단 눈에 띄고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눈물꼬랑은 살짝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거 자체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결막이라고 하죠. 이 눈 안쪽을 절개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흉터가 없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물꼬랑이 좀 더 깊게 패여 있다거나 앞볼이 원래 평평하고 볼륨이 좋지 않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앞볼이 패인 인디언 주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식을 같이 하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애교살과 눈밑 그리고 앞볼 자체는 상대적인 볼륨의 싸움이거든요. 애교는 살짝 도톰하고 눈밑은 들어가 있고 앞볼은 눈 밑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야 예뻐 보여요. 우리가 몸매가 좋다고 할 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곳은 들어가야 예뻐 보이잖아요.
이제 골반과 가슴 볼륨이 좋은데 배도 나와 있다면 사실 그게 부각되지 않고 통짜로 보이죠. 또 원체 마른 분들은 가슴과 골반 볼륨이 조금만 좋아도 사실 S라인이 완성되는 것처럼 눈 밑 지방이 많지 않은데도 아래에 있는 앞볼 자체가 워낙 평평하기 때문에 지방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뭔가 얼굴을 납작하게 눌러놓은 듯한 느낌이 나요. 반대로 앞볼이 너무 빵빵해서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와 있는데도 눈에 잘 안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미소를 지을 때 애교살과 지방과 앞볼의 구분이 전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튀어나와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과 또 지방 이식 수술은 굉장히 도움이 같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수는 눈밑 지방을 상담하러 오셨다가 앞볼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에서 얘기한 변화들이 굉장히 커지고요. 피부 늘어짐도 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늘어진 피부도 교정을 해야 되고, 피부와 같이 늘어져 있는 근육도 조정을 해야 되고, 앞볼살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고, 수술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눈 아래쪽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눈 밑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비슷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포인트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나에게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수술했는데 예뻐진 수술도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이 조금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상의하고 상담을 해야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바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